자, 여러 가지 질문 나온 거 한번 풀어볼게. 647번부터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에 두 허근을 지금 z1과 z2라 하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z1 곱하기 z1의 바 플러스 z2 곱하기 z2의 바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자, 일단 여기 있는 얘는 1가지로 조집법하면 떨어지지. 따라서 저기 나오는 저 방정식이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됐고, 아마도 그 켤레라고 하는 그 녀석의 정체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돼. 그래서 얘가 0 되는 x값이 지금 z1하고 z2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z1 곱하기 z1의 켤레, z2 곱하기 z2의 켤레를 구하라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 형식에서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인 거니까 2i. 그 집에서 계산하면 돈 나오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안 풀었어? 아니 저는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 이 식을 끌어낸다고? 끌어내는 줄 알았어요. 아, 저게 z1 곱하기 z2의 켤레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었으면 그냥 끌어낼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간단히 계산하셔야 되고. 자, 62번으로 가자. 자,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있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다. x에 관한 방정식인데 개수 자리에 x2에 따른 문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k라고 하는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k가 없어지냐? 여기 k고 여기도 k고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존재법했을 때 0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실제로 확인해볼까요? 여기 1,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9,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k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k 0.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방정식을 다시 썼을 때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여기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에서 1보다 작은 한 근하고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가졌잖아. 1보다 작은 거.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보다 큰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근의 분리라고 해서 대축 뒤 세 글자 기억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여기 나온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1보다 크게 만들어라 이 뜻이야. 그러면 f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r은 블록이면서 1보다 큰 두 개를 갖도록 만들어라.
따라서 f에다가 1 대입. 그럼 그걸 넣었을 때 위쪽에 쓰니까 0보다 크다. 여기서 대칭축은 뭐 3인 거니까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D. 여기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쓰니까 반드시 D가 0보다 커야 되겠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674번. 10을 다 써보니까 x-1, x-3, x-2, x-4, 마이너스 120은 0, 가만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4개짜리 전개해야 되는 거니까 상수의 합이 똑같은 거 2개씩 이렇게 묶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은 0. 아, 이거 정리하기 힘드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를 a라고 바꾸자. 그럼 a인 상태에서 전개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마이너스 120.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96은 0. 자, a 여기 16, 6 여기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네. 아, 따라서 a 플러스 16, a 마이너스 6. 자, a 자리에다 원래대로 x제곱 마이너스 5x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근데 여기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해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얘가 허근이야.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값을 구하랬어. 근데 얘가 만족하는 게 허근인 거니까 오메가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배의 오메가, 미안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배의 오메가 플러스 16이 0 되는 건데 이 값을 물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줄였어? 그럼 답 나온다는 뜻이야. 자, 677번하고 78번은 안 풀고 그냥 다시 설명만 한 번만 더 볼게.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할 때 이 여러 가지 관련 수업하는 이 말미에 꼭 2차식의 근의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제를 3개 들어줬었어. 자,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뭐해 4제곱 제곱 3은 0. 그다음에 세 번째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4는 자, 얘네들은 싹 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이 677, 678번도 둘 다 인수분해가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란 뜻이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보다는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잘 봐.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하면 t 값이 1하고 4 이렇게 나와. 근데 t의 정체가 x제곱이거든 지금.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t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t의 정체는 x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는 0이 됐고, 그러면 t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돼. 얘도 마찬가지 x제곱이야. 자, 그럼 다시 보자. 이 4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가져? 실근과 허근으로 구분해봐. 이 4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돼? 실근만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4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돼? 실근 2개, 허근 2개. 그럼 여기 있는 이 4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돼? 허근만 돼. 자, 그럼 걔네들을 결정짓는 게 뭐야?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수면 x가 실수가 되고 음수면 x가 허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양수근 2개냐, 여기서는 양수근 하나에 음수근 하나냐, 여기서는 음수근만 2개냐에 따라서 실근만 4개, 실근 2개, 허근 2개, 아니면 허근만 4개 이렇게 케이스로 되는 거란 뜻이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얘는 생김새가 4차 방정식 고기차식으로 생긴 거지만 실제로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실근의 부호, 합곱디, 2차 방정식에서 합곱디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한 배씩 d 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더라 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684번 3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f-1, f1, f3은 같다를 만족시킨다. fx는 0의 한 근이 2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 하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f의 마이너스 2, f의 1, f의 3이야. 얘들 다 같대.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 눈탱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조금 간단히 쓰게 되면 fx는 k를 만족시키는 x값이 뭐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2, 1, 3이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f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넣었을 때도 x다가 마이너스 2, 1, 3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좌변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아, 그런데 그럼 이제 얘를 식을 쫙 넘겨보니까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k. 자, 근데 f다 20은 얼마래?
0이 돼. 그럼 이 집어넣어서 여기다 하면 K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나머지 두 근 알파로 베타 구할 수 있다지. 자, 693번. 개수와 실수인 3차 방정식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fx는 x-4로 나눠 떨어진다. fx는 0의 한 근이 2i이다. 자, fx는 0. x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에서 4랑 또 2랑 또 마이너스 2i.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최고 차이값이 얼마인지 몰라. 그다음에 x-4, x-2i, x 플러스 2i구나 이런 뜻이야. 그럼 쟤 가지고 fx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f2x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이런 뜻인 거고, 세 근의 곱. 그게 아니면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fx는 0에 세 근이 4, 2i, 마이너스 2i. 근데 문제에서 f의 2x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세 근의 곱을 넣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무조건 뭐 하랬어? 이 안에서 t를 치워버렸어. 그러면 ft는 0이라고 했을 때 t 값이 가는 게 4하고 2i하고 마이너스 2i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t가 아니라 x인데 이 t라는 녀석이 2x잖아.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다 2로 나눠. 2, i, 마이너스 i. 이거 세 개고 그럼 답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저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알파 했나?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알파 세제곱, 1 플러스 알파 4제곱, 마방가에서 1 플러스 알파 21제곱까지의 곱을 구하래. 선생님이 설명했던 x제곱은 1이라고 하는 그 녀석의 오메가. 그러면 이 방정식이 또 x 플러스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허분이 되고, 그러면 그게 알파였으니까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1 플러스 알파 얼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럼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알파. 그럼 1 플러스 알파 세제곱은 얼마? 자, 다시 가자. 알파 세제곱 얼마야? 1이라고. 그럼 얘가 얼마야? 그럼 여기까지 세 개를 곱하면 얼마야? 2 알파 세제곱이지. 알파 세제곱 얼마라고?
얘가 2야. 그럼 또 봐. 자, 1 플러스 알파 4제곱 간단히 쓰면 1 플러스 알파, 얘랑 똑같네. 그럼 1 플러스 알파 5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1인 거니까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얘랑 똑같아지고. 그럼 1 플러스 알파 6제곱은 또 얘랑 똑같아지겠네. 아, 3개씩 묶음이 다 똑같은 결과네. 근데 전체 몇 개 곱했어 여기 지금? 21개 곱했으니까 3개씩 몇 묶음? 7묶음. 근데 3개 곱했을 때 얼마? 2. 따라서 얘는 2의 실제곱 즉 128이 답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니네가 한 가지 약간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니네가 여기 나오는 문제를 풀 때 보면 위에 유형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 그치? 문제 풀 때 아무리 그래도 그 유형에 대한 도움을 조금은 받을 거란 말이야. 눈으로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니네가 오늘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피드백 테스트 봐서 알겠지만 아는 것 같은 거랑 아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진짜로 얘들아. 내가 외우라는 거 니네 안 외우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근각의 관계에서 내가 추가로 알려준 것들,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복소수에서 내가 외우라고 한 것들, 켤레 복소수의 성질들 등등등. 니네가 선생님 아직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라 나중에 그냥 고등학교 입학하면 외우려고요. 그때 가서 외우면 되지 뭐.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지금. 십몇 년째 그런 애들을 보고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까먹고 와.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한 번 외우면 그냥 영원히 기억나니? 까먹고 나중에 또 기억 안 나잖아, 그지?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니네게 되는 것처럼 수학 공식도 똑같다고 봐야 돼. 니네 중학교 때 니네 이제 가끔 문제 풀다 보면 구의 부피나 구의 건널비 공식을 잘 기억 못해갖고 혹은 뿔, 입체동 같은 거 건널비 혹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 못해갖고 가끔 문제 풀다 나한테 질문들을 한단 말이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억 못하잖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기억난다? 그렇지 않아.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수학을 공부했고 나름 수학을 나쁘지 않게 했고 전공도 수학을 했지만 물론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은 이 중고등학교 수학은 좀 달라. 나도 얘를 다시 봤어. 지금도 보는 중이고. 니네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두 번 다 학교 시험지가 1회 모의고사는 임해고였고 지난주에 봤던 시험지는 돌나무 시험지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서양고, 한솔, 그다음에 뭐 아까 형이 태워, 영덕, 늘푸른, 대형이 야타였나? 야타. 고등학교 결과 나왔는데 뭐 사실 복불복이긴 하지만 니네가 봤던 시험지보다 시험지와 비슷한 시험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있는 학교가 한솔고가 늘푸른 거야. 근데 비슷한 난이도로 시험 보잖아?
1등급 커트라인이 막 98점 막 이래. 어려워지면 그만큼 커트라인 낮아지긴 하겠지. 아직까지 너희들 머릿속에 4등급, 5등급 이런 등급은 머릿속에 없을 거라고. 난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수학 한 4등급 나오겠지, 5등급 나오겠지 이런 사람 여기 없을걸? 네 머릿속에 아직까지 1, 2등급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천에서는 1등을 못 받아. 이미 우리 학원에서 봤던 1회, 2회 모의고사 니네 위로 몇십 명 있어. 이미. 한 잔 갔다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호 나가고 봅시다. 자, 진호 나갈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2차 연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인 건데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공부해본 적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이라고 쓰게 되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어. 자, 얘는 어떻게 풀었지? 푸는 방법. 자, 풀 방법 두 가지 있었어. 가감법이라는 녀석과 대입법이라는 녀석이 있었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면서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자. 가감법하고 대입법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했니? 가감법을 훨씬 더 많이 했었을 거야. 또 많이 감겼어. 가감법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일단 이 가감법하고 대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맞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미지수의 소거야.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게 이 가감법 혹은 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4라는 게 있고, 자,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게 있다 치자.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풀래?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보통 뺀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빼면 여기가 x만 남고 여기 1만 남게 된단 말인 거지. 근데 여기가 항상 x만 남는 게 아니라 뭐 5x가 될 수도 있고 6x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나오게 된 결과를 보니까 y라고 하는 미지수 자체가 사라져서 미지수 한 개짜리 방정식으로 나와주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 구한 걸 위에다 갖다 대입하시면 나머지 하나의 값도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고. 똑같아. 만약에 얘를 대입법으로 푼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2x 플러스 y는 4가 됐고 여기 있는 이 식을 y는으로 바꾸면 3 마이너스 x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또 갖다 집어넣게 되면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4라고 해서 여기서 y가 사라지고 x만 하나만 있게 되는, 그러니까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연립방정식의 원래 풀네임은 이 녀석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풀네임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만 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각각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2원 얘는 무슨 뜻이냐면 미지수가
두 개 더라 이런 뜻이야. 그 여기 나오는 요 1차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러니까 식에 대해서 최고 차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더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미지수랑 식의 개수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식이 두 개 나와주면 되겠구나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자,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연립방정식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로 가서 1번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해볼 거예요. 그럼 3원이면 뭐겠냐? 미지수가 3개. 그리고 연립방정식인 거니까 당연히 식도 3개겠지? 근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해봤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울 때 가간법하고 대입법 중에 뭘 더 많이 썼다고? 가간법 훨씬 더 많이 썼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연립방정식이면 가간법이 무조건 편해.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할 때는 우린 얘를 뭐 가지고 푼다? 가간법 가지고 푼다. 그런데 좀 전에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했을 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미지수를 소거시킨다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이 가간법을 두 번 해서 한 번마다 미지수를 한 개씩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x, y, z다 그럼 처음에는 x를 없애고 두 번째 y를 없애서 z 값을 구하고 그럼 z 값을 구하는 걸 대입해서 x, y 가지고 또 가간법을 한 번 더 해서 x 값도 y 값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풀겠다는 뜻인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바로 자 다음 페이지 와서 301번 즉 개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일치하도록 하는 세 상수 A, B, C에 대해서 A와 B와 C의 값의 절대값을 구하라 돼 있어. 근데 다 모르겠고 잠깐만 싫다. 우리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구했던 건데 이렇게 식 두 개, 이렇게 식 두 개 준 다음에 여기 연립방정식과 여기 연립방정식의 해가 똑같다. 그랬을 때 뭐 A 값을 구하라, B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B 있는 거, C 있는 거, A 있는 거 빼고 다 알고 있는 거 1, 2, 6 있는 거 쟤들 데려다가 x값, y값, z값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어차피 해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가 2고 x 플러스 3y 플러스 4z가 6이래. 자 지금 a, b, c가 있는 거 말고 모든 개수와 상수값을 다 알고 있는 식 3개를 데리고 왔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x, y, z 값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선생님이 아까 1차면 무조건 뭐 가지고 풀어라? 가간법 가지고 풀어라. 자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서 x의 개수 다 똑같이 맞출래. 그래서 x를 먼저 소거시킬 거야. 자 그러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2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는 2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 번 더 써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는 2 밑에 식 2x 플러스 6y 플러스 8z는 12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 둘 가지고 뭐 했는지 빼버려. 그랬더니 x, 2x 사라지고 2y 마이너스 y 거니까 y, 2z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z인 거니까 플러스 4z는 0. 여기 마찬가지 빼버려요. 근데 밑에 것을 위에 거 빼자. 그러니까 좀 더 낫겠다. 그럼 2x, 2x 사라지고 6y에서 y 빼는 거니까 5y, 8z에서 마이너스 2z 빼는 거니까 10z, 12에서 2 뺐으니까는 10.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 가지고 또 연립해서 y하고 z 구할 수 있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니까. 맞지? 뭐 강압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그래서 y하고 z 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x 값도 구해지겠더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1차 연립방정식이야. 미지수가 두 개든 세 개든 관계없이 무조건 가감법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는.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에 보니까 부정이라고 돼 있어. 부정이라는 말은 요즘에 안 쓰긴 하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능, 해가 없다라고 하는 연립방정식. 그럼 우리 얘도 마찬가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따져보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의 y는 c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해가 특수한 경우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뭘만 좋겠냐면 x하고 y 없애서 개수들만 가져다가 x의 개수 가지고 분수 하나 만들고 y의 개수 가지고 분수 하나 만들고 상수들 데려다가 분수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이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걔도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서로 같은 상태에서 c 프라임분의 c는 다르면 된다 라고 배웠던 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로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이거 그대로 적용시킬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c 프라임의 z는 d 프라임, a2 프라임 x, b2 프라임 y, c2 프라임 z는 df 프라임. 이렇게 생긴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더 쳐보자. 그러면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 얘 말을 갖자 다 쓸게. 자, 두 번째는 해가 없다. 우리는 1번에 했던 얘는 그대로 적용시킬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1차 1번에서 나오면 무조건 뭐 가지고 풀어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근데 가감법을 하면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미지수의 소거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감법을 한 번을 해버리면 x가 없어지든 y가 없어지든 z가 없어지든 할 거 아니야. 만약 z가 없어졌다 치자. 그러면 px 플러스 qy는 r, p 프라임 x 플러스 q 프라임 y는 r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미수 두 개짜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감법을 통해서 미지수를 소거시키면. 맞지? 그런 다음에 얘를 데려다가 p 프라임분의 p랑 q 프라임분의 q랑 r 프라임분의 r이 모조리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구나.
생각을 해봐봐. 얘가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럼 얘에서 그냥 Z만 없애서 이렇게 X, Y가 가는 걸 만들었을 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풀든가. 얘가 만약에 해가 없다면 똑같이 Z를 소거시켜서 PX, QY는 R, P'X, Q'Y, R' 해서 얘를 가지고 똑같이 P'분의 P랑 Q'분의 Q는 서로 같은데 R'분의 R은 다르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수 3개짜리라도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가각법을 통해서 미지수 하나 소거시키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요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면 해가 무수히 많든 없든 아니 얘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가각법 통해서 해를 구하면 연립일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뜻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는 변형 302번 문제 2번만 한번 살짝 보고 갈게. 자 우리는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녀석의 방정식을 구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면 끝나. 얘만 쓰고 갈 거야. 자 여기 나오는 이 중에서 나는 x분의 1을 a라 하자. 그리고 y분의 1을 b라 하자. 그리고 z분의 1을 c라 하자.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어? x분의 1 곱하기 2니까 2a y분의 1 곱하기 3인 거니까 플러스 3b는 5. 그럼 z분의 1 c y분의 1 곱하기 3인 거니까 3b 플러스 c는 5. 그럼 똑같이 쓰면 얘는 2a 플러스 c는 4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a, b, c 구하면 각각 x, y, z도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겠지. 맞지?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약간 문자 형태만 바꿔서 문제 풀면 돼. 그렇지? 자, 변형기 2번 문제. 자, 선생님은 304-2번 문제 한번 볼게. 1번 문제는 그냥 다 숫자인 거니까 그냥 풀면 되고요. 2번 문제 보니까 a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 x 플러스 ay 플러스 z는 2, x 플러스 y 플러스 az는 2 이렇게 a가 x, y, z에 각각 한 번씩 들어가는데 다 다른 식에 들어갔단 말이야. 상관없어. 어차피 우린 미지수 하나 소거시킬 거야. 자, x를 소거시키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저식 a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식에다 각각 a를 곱해. 그러면 ax 플러스 a 제곱의 y 플러스 az는 2a. 그 다음에 ax 플러스 ay 플러스 a 제곱의 z도 2a더라. 이렇게 세 개로 묶여. 지금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에다 각각 a를 곱한 거야. 왜? x의 개수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빼버리면 ax, ax 사진과 사라지고 a 제곱 y에서 y 뺐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의 y a 마이너스 1의 z는 2배의 a 마이너스 1. 자 이번엔 세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빼니까 a 마이너스 1의 y a 제곱 마이너스 1의 z 그다음에 2배의 a 마이너스 1. 해가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y의 개수
Z의 계수 A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은 서로 같을 건데 2배 A 마이너스 1분의 2배의 A 마이너스 1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면 되세요. 얘들이 서로 크로스로 곱해서 똑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A 값이 두 개는 나올 건데 그걸 갖다 대입했을 때 얘랑 같아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307번. 농도가 다른 세 종류의 식염수 ABC에 대해서 ABC를 1대 1대1로 섞으면 25%의 식염수가 되고 A와 B를 2대 3으로 섞으면 22%, B와 C를 3대 1로 섞으면 16%의 식염수가 된다. 이때 식염수 C의 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 자, 첫 번째 A, B, C 1대 1대 1로 섞겠대. 자, 나는 A의 농도를 X%라 하고 B의 농도를 Y%, C의 농도를 Z%라 하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각각 똑같은 양인 거니까 100g씩 섞었다 칠게. 그러면 그 합쳐진 비커는 총 300g의 소금물이 있을 거고 그때 농도가 25%.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소금량을 더했다는 얘기야. 잘 봐. 첫 번째 비커의 소금량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마찬가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아,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네. 근데 그걸 섞었더니 그 전체는 100분의 농도 25 곱하기 소금물량 300.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 두 번째 A와 B를 2대 3으로 섞었대. 저기 A, B 여기 농도 X%였고 여기 농도 Y%였어. 자, 문제에서 2대 3으로 섞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200, 얘를 300 섞어버리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여기에 500 정도의 소금물이 있고 그 녀석의 농도는 22%이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금의 양. 그럼 첫 번째 비커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두 번째 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마지막 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세 번째 이번에는 B하고 C를 섞는데 근데 3대 2로 비교가 했으니까 얘를 300 얘를 200이라 하자. 그럼 얘는 Y%, 얘는 Z%. 섞었더니 여기 500이 남고 농도가 16%. 그런 다음에 똑같이 소금이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세 개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와 y와 z에 관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와. 됐지? 자, 그럼 잠깐 302번, 305번, 308번을 잠깐 풀어보세요. 자, 교재 159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이야.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총 4가지 형태의 2차 방정식을 배워. 일단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건 2원 2차 연립 방정식.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원이란 말은 미지수가 2개라는 뜻인 거고, 그럼 저기서 2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고 차수가 2차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인 거니까 식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서 식이 2개가 나오겠구나, 이런 뜻인 거네. 그런데 요 2원 2차 연립 방정식은 식의 생김새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1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경향이 총 3가지 중에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2차식하고 1차식으로 연결된 연립 방정식이 있겠지. 식 하나는 1차인데 또 다른 식 하나는 2차가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둘 다 2차식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둘 다 2차식이 되는데 둘 다 2차식 되는 것 중에서 케이스 분류가 좀 돼서 두 개의 식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인수 분해가 되는 경우, 두 식 모두 인수 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와.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차식과 1차식 연결돼 있어. 얘는 무조건 대입법으로 볼 거야. 여기 나오는 이 인수분해가 되는 요 경우도 마찬가지 대입법을 볼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여기 있는 얘는 가감법을 볼 거야. 근데 가감법을 풀긴 푸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혹은 앞에서 3월 1차 연립방식 했을 때 하는 가감법은 미지수에 속어 있다면 여기서의 가감법은 2가지 중에 하나인데 2차 항에 속어 또는 상수 항에 속어. 이렇게 속어시키고 나면 우리는 이제 대입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2차식과 1차식으로 고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저런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요 1차식을 데려다가 x는 뭐 또는 y는 뭐 라고 바꿔서 위에는 2차식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해가 최대 2쌍까지 가능해. 그 2쌍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식과 2차식 곱해서 최대 2쌍.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요 녀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 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는 0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y
또는 마이너스 c분의 dy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어서 또 대입해서 답을 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좀 이따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얘는 좀 이따 문제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y에 대한 대칭 연립방정식이라고 되는데 이 녀석은 좀 특이해서 x 플러스 y를 뭐 u라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k 그 다음에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뭐 m 이렇게 생겨. 그럼 위에 써놓은 것처럼 x 플러스 y를 u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v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자 여기 있는 얘는 x 플러스 y를 제곱한 거에서 2배 xy 뺀 거니까 u의 제곱 마이너스 2v 플러스 u는 k.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x 곱하기 y가 v고 x 플러스 y가 u인 거니까 얘는 u 플러스 v는 m으로 해서 얘를 뭐 v는으로 바꿔서 치우면 돼요. 자, 저런 식으로 풀어내는 걸 우리는 xy에 대해서 대칭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크게 딱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연립 1차 방정식 그 2원이든 3원이든 무조건 강화법. 1차와 2차 연결된 연립방정식 대입법. 2차 2차인데 인수분해가 돼? 대입법. 2차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강화법. 그 다음에 대칭이동. 총 5가지가 되는구나.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313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연립방정식 x-y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제곱은 25의 회를 x, y 해놓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을 y는으로 바꾸면 x-1이라고 써도 되지. 대입 밑에 써야 돼.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x-1의 제곱은 25. 자, 2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그럼 잘 봐.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하기 위해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라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답을 쓸 때는 얘네들만 쓴 게 아니라 x가 4래. 근데 y는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y는 3이 될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y는 마이너스 3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4잖아. 이렇게 두쌍해가 나와준다는 뜻이야. 됐나? 1차하고 2차 나온 건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제 416번 답 연립방정식 풀어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12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 y 제곱은 4. 야 근데 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번식을 이렇게 바꿔보자. x제곱 마이너스 xy는 12. 밑에다가 3배에서 3xy 마이너스 3y 제곱은 12 한 다음에 얘를 뺄 거야.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영어로 만들어. 그러면 x제곱에서 빠진 게 없으니까 x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y에서 3y 빠지니까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상수항을 없애버리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얘가 x-3y x-y는 0이라고 해서 x값이 y 또는 3y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x자리에다가 y 갖다 집어넣고 두 번째는 3y 갖다 집어넣어서 각각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일단 상수항을 소개시켜서 없애고 나면 여기는 이 새롭게 나오는 이 식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인수분해 하고 난 뒤에 그 녀석에 나온 결과를 처음 주어진 저 식을 갖다 대입해서 다시 구해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자, 개념익힘 7번 문제는 따로 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어 164페이지 스킵. 공통분해 녀석에 대해서 우리 안 할 거야. 자,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아까 연립방정식이 뭐였었니? 미지수랑 식의 수가 똑같은 거였단 말이야. 그럼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혹은 해가 없는 경우를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 교과서에 안 쓴다고 했고 지금은. 그럼 여기서 쓰게 되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했던 말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미수가 많다 보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값, y값 즉 미지수의 값이 너무나 케이스가 많아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없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는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수 조건인 거고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인 거고 정수 조건은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을 이렇게 두 묶음의 곱으로 인수를 했더니 여기가 뭐 5가 되는 거야. 그럼 xy가 정수면 거기다 뭘까를 곱하고 혹은 더하거나 뺐을 때 얘네도 둘 다 정수이기 때문에 얘가 1, 얘가 5, 얘가 5, 얘가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와준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야 되죠. 정수 곱하기 정수가 5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자, 이 녀석의 최소값 얼마야? 자,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0 이상 얘도 무언가의 제곱이 0 이상인 거잖아. 그럼 전체 값을 따졌을 때 0 이상, 0 이상 5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최대값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여기랑 여기서
이 녀석이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는 0으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겠다 이 뜻인 거잖아 지금. 맞지? xy가 실수면 이 안에 있는 값도 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0. 따라서 얘하고 얘가 둘 다 0이겠구나.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내는 게 실수 조건에 대한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다른 문제를 볼게. 개념 익힘 9번. 자, 지금부터 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잘 봐. x랑 y가 정수일 때 방정식 전선을 만족시키는 x, y 수수수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앞에 x, y하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플러스 y 한 다음에 상수를 넘겨. 상수 이항시킨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묶을 거야. 뭘로 묶어? x로 묶어. 그럼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가 생겨.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y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예요. 근데 y의 계수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여기 똑같이 y의 계수 1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없던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서 5변은 3이 되겠지. 응? 끝나고 봤더니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3이야. 근데 xy 정수했으니까 1, 3, 3, 1, 마1, 마3, 마3, 마1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 정도가 나와주더라 이런 뜻인 거지. 저 만족한 xy 값은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개념 익힘 10번 좀 보고 갈게. 자, 반드시 9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먼저 써볼게.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라고 써도 되지. 물론 뒤에 능력은 붙겠지. 여기는 요 2y제곱을 y제곱과 y제곱을 하고 바꾼 거예요. 그때 여기는 이만큼이 3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만큼이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니까 각각이 0이겠구나. y는 마이너스 2, y는 3x 하면 x 값도 구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뜻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진짜 여기까지 나올 거야. 166페이지까지. 그 마플은 여러 가지 방정식 행복할 때도 전까지 다 풀어보고 오시면 돼. 서술형까지 다 풀어보고 오자. 아니다. 니네 1등급도 풀어. 136페이지까지. 야, 우리 지난번에 나머 종류가 다섯 개가 썼냐? 유형별로 2개씩 줬잖아. 쉬어요. 앞에 3차, 4차 방정식. 미안해. 나머 종류다. 3차, 4차 방정식. 유형별로 2개씩 했냐면 다 푸는 거였었냐, 숙제가? 다 했었어? 그러면 뒤에 행복할 때까지 또 싹 다 풀어갖고 오시면 돼. 그 뒤부터. 오케이? 왜냐하면 니네 행복할 때를 안 풀어본 것 같으니까 저 피드백 테스트 다 처음 보는 문제처럼 너무 저해한 것 같아서 행복할 때를 건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지? 자, 문제 주세요.